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는 마음에 들어도 계단식이나 집단화로 개발된 전원주택단지는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최근 낙찰된 물건을 토대로 전원주택 구입 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 세종시 인근의 경매로 나온 단독주택 가운데 토지 84평, 건물 11평, 감정가 3억 3천만원, 최저가는 49%인 1억 6,200만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그 결과 2명이 응찰하여 낙찰가 1억 9,810만원으로 낙찰가율 59%이고 2등은 1억 9,800만원을 써서 1등과의 차이가 불과 10만원 차이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본 물건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계단식 형태로 집단화하여 개발한 곳인데 여러 채의 주택 중에서 그중 하나가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한때 전원주택 붐을 타고 경치가 좀 좋거나 땅 가격이 싼 땅을 매입하여 보통 10채에서 20채 정도 규모의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중 하나가 경매로 나와 낙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21회차 유튜브에서 전원주택의 실상을 말씀드리면서도 이와 같이 계단식으로 10채 이상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분양하는 곳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런 곳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최근 낙찰 사례를 통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본 건에서와 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단화된 전원주택 단지를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동시에 분양되고 입주가 잘 되면 괜찮은데 분양을 하다 보면 대개는 좋은 자리부터 먼저 분양이 됩니다. 그런 경우 나쁜 자리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분양이 되거나 어떤 경우는 남은 필지가 분양이 잘 안되거나 집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폐허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옆쪽이나 앞쪽에 빈 공터 또는 폐가가 생기게 되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아무리 본인의 집을 깨끗하게 짓거나 관리해도 표시가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옆쪽이나 앞쪽에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난 경우는 한동안 또는 계속하여 골조만 세운 채로 폐허처럼 보입니다. 그 경우 한밤중이나 비 오는 날 또는 안개 낀 새벽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대략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진 골짜기에 수십 채를 계단식이나 집단적으로 개발한 전원주택 단지는 나 혼자는 마음에 들어 아무리 잘 가꾸어 놓아도 옆에 어떤 식으로 집을 짓느냐 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 옆에 이사를 오느냐에 따라 실수의 목적이라도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물건은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택 모습이 아니라 같은 스타일의 단순한 형태의 모습을 한 조그만 주택이 몇 채 보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개발업자 또는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 허가를 낸 상태에서 팔려고 하다가 잘 안 팔리게 되자 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일단 80평 정도의 대지에 최소 비용으로 바닥 면적 10평 정도의 작은 원두막 형태의 가건물로 집을 지었다가 그러다가 안 팔리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번 전원주택은 지은 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집들도 이번 집과 같은 스타일로 정식 전원주택이 아닌 임시주택 형태의 원두막 형태로 군데군데 초소형으로 지은 것을 보면 이 전원주택 단지 전체가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곳 분위기에서 직감할 수 있고 또한 2번 연속 유찰되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까지 떨어졌다는 데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경치나 전망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바로 옆에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제가 보기에 조용한 분위기의 전원주택으로서의 매력은 거의 없고 그냥 일반 단독주택과 비슷한 상황인데 차라리 주거 목적의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이렇게 편리성도 없이 애매모호한 변두리에 집단화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중에 팔 때도 상당한 애로가 예견되는 물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물건은 낙찰된 경우에도 현재 상태의 조그만 집에서 그냥 살려면 모를까 정식으로 그럴듯한 전원주택을 다시 지으려면 현재 원두막 형태의 작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비용과 번거로움도 예상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 때문에 2번 연속 유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물건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사건의 경우 최저가 49%에서 2명만 입찰하였는데 감정가 3억이 넘는 물건에서 둘 다 입찰가로 59.8%대를 썼고 공교롭게도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불과 10만원 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물건의 경우 이번에 유찰될 수도 있고 다음 회차에서도 낙찰이 장담 안 되는 사건인데 최저가인 49%에서 조금만 더 올려 쓴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올려 쓴 59%대를 썼으면서 2등과의 차이가 불과 10만원 차이다? 뭔가는 석연찮은 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낙찰자는 법인으로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1등을 객관적으로 낙찰시키기 위한 소위 꼼수를 부린 작업의 의도가 상당히 보인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낙찰자가 낙찰 후 이 물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둘러본 후 잔금을 안 낼 수도 있어 보이는 사건이고 만약 실소유자로서 잔금을 내고 산다고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는 중간에 옆집, 앞집에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집을 지을 것인가 또는 집을 끝까지 다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짓다가 말 것인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이고 투자 목적으로 싸게 사서 팔려고 해도 자칫 안 팔리거나 파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이번 사건은 낙찰가의 객관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낙찰자가 실제로 잔금을 낼지 안 낼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낙찰 가격은 얼핏 괜찮아 보이지만 낙찰자의 입찰 목적과 활용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계단식으로 집단화된 전원주택 단지의 조심할 사항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21회차 유튜브 전원주택의 실상, 개념 변화, 전원주택 마련 시 유의사항, 생생한 경험담에서 실제 경험한 전원주택의 실상 등을 말씀드렸고 24회차 유튜브에서 경매 컨설팅 회사에 이용당하지 않는 요령, 영업실태 알아보기에서 경매 컨설팅 업체의 꼼수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